토지의 이동이 나와 있는데요. 77쪽에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의 개념은 꼭 외우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이 개념은 11월부터 2월달까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얘기하죠.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면 이를 달라진 바를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르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면, 즉 소유자 변경이 나타났다면 이도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의를 보시면 둥글뱅이 두 번째, 토지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주소 변경,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뭐죠? 소유자 변경. 그렇죠.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것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죠. 이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토지 이동은 행정처분이다. 여기부터 보시면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이거 세 번째 하는 건가? 두 번째 하는 건데,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인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했죠. 이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행정처분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켰다고 했죠.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헌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인 것이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소유자는 번복시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충돌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바꿔달라고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지적소관청이 거부를 한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지적소관청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아닌 거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번복시킬 수 없으니까 소유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 두십니다. 헌재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함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원칙은 신청.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원칙은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할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청도 원칙은 누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고 이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위 신청. 그렇죠.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건데 어느 경우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한다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누구만이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을 행사했으니까 원칙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 특례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너무나도 강한 공공적 성격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중구난방.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만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 예외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3자의 대위 신청이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 꼭 외우셔야 돼요.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죠. 토지 소유자에게만 토지 이동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소유자가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는 것이고 요거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느냐면 이거는 공공성이 너무 강해서 박탈한 것이고 이거는 이거 정도는 강하진 않지만 공익성이 이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공성의 정도의 차이예요. 이건 너무 강한 것이고 이거는 그 정도로 강한 건 아닌 것이고 그렇죠. 이때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될 텐데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죠. 뭡니까? 철, 제, 전, 구, 유, 수, 화, 도.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 지목이 뒤따르게 됩니다. 철은 뭐죠? 철도 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대위 신청은 뭐가 있습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팔다리가 없죠. 팔다리가 없어서 직접 신청을 못하고 대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신청하는데 이때의 대표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누구? 관리인. 그렇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한다면 누구? 사업시행자가. 이때 구분 건물이 10개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해요.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구분 건물이 10개 이상일 때, 즉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요. 이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될 겁니다.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었죠?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러한 신청이 일정 기간 동안에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했죠. 직권. 이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여기서 뭐 갖고 장난을 친다고 했죠? 토지 이동인데 이걸 토지 이용으로 출제한다고 했죠? 네, 이용과 이동은 의미가 다르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얘기고 이동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자꾸 출제합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이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그 장부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죠.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수집된 정보를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적힌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서류의 이름이 뭐죠? 토지이동 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이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는 겁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돼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가 되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 순서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 순서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된 계획의 이름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토지이동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어요.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집된 정보가 적힌 토지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이 서류의 이름을 토지이동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조서라는 단어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 순서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 기출지문이에요. 꼼꼼히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 암기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례 규정 나와 있고 79쪽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이동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우리 공간정보법은
수수료에 관한 문제를 자주 냅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문구가 나오면 별표 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부터 보실 텐데, 신규 등록은 예전에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에 생략하고 이제 등록 전환부터 보겠습니다. 등록 전환부터. 신규 등록 다 줄쳐져 있죠? 네. 등록 전환도 이거 다 했던 거예요. 했지만 좀 어려우니까 반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등록 전환을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목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28개. 이 28개는 둘로 나눈다고 했죠? 10개와 18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 10개의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 그렇죠. 이 10개의 지목은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이에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뭐가 있었죠?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이 지목의 토지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땅값이 저렴하고, 땅값이 저렴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떨어지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입니다. 나머지 18개의 토지는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됩니다. 따라서 땅값이 조금 비싸요. 땅값이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18개의 지목의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텐데 이 토지의 지목은 이 10개 중에서 한 개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니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등록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 옮겨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쪽에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전환 제도는 그 만들어진 취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토지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정밀하죠. 요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어느 쪽이 정밀합니까? 지적도가.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전환은 첫 번째, 이것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효율성 떨어질 테고 정밀도 떨어질 테니까 이건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역은 등록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건 등록전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까? 지목에 변화가 있죠. 네,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뀔 때 등록전환이 나타나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전환 제도는 지목 변경 제도와 의미가 같은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네, 지목변경 제도와 등록전환의 지목변경은 의미가 달라요. 지목변경 제도는 이 안에서 바뀔 때 또는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뀔 때 그때가 지목변경 제도예요. 등록전환의 지목변경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 그것만 등록전환의 지목변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과 지목변경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목변경에 관한 규정이 등록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이 다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지목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인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좀 이따 보실 거고 세 번째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뒤따르지 않습니까? 뒤따르죠. 그러면 이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는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이 축척의 변화는 축척변경 제도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축척변경 제도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 축척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축척변경이에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변경 제도인데요.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이 소축척의 변화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요? 이게 다르죠? 다르니까 축척변경 제도와 관련된 규정들은 등록전환에 준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개념이 다르니까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또한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예전에 이거 처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요거는 임야도입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이에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지목은 뭐냐면 임야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임야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임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임야는 여기 있죠. 맞습니까? 아파트 부지는 지목이 뭡니까? 대는 저기 10개 안에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대는 가장 비싼 토지니까 아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옮겨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맞아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여기 대 이렇게 옮기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들이 지적도와 임야도 양쪽에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쪽에 옮겼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아파트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아파트를 안 지었으니까 여기는 종전의 임야겠죠. 임야죠. 그렇죠. 여기는 임야로 남아있을 테고 여기 빈칸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한 필지 임야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이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합리한 겁니다. 한 필지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해요. 따라서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요것마저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임야인 상태로 등록을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되셨죠? 이거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목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 말로 절대로 못 외우셔요. 그림을 떠올리신다면 그림을 가지고 말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임야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목은 임야예요. 임.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의 토지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다가 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여기다가 밭을 설치합니다. 인삼밭, 고사리밭, 배추밭, 무밭, 기타 등등 밭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밭이 설치가 됐으면 이거는 형질이 바뀐 겁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전으로. 맞아요. 임야는 10개에 들어가지만 전은 10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형질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옮기게 될 겁니다. 어디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은 그린벨트 설정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설정 지역이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관련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지목 변경이 관련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면 지목만 안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임으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임. 이렇게 지목 변경 없이 등록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걸 말로 전환시켜야 돼요. 말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밭을 읽었으니까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죠.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실질 갖고 하는 거예요. 형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세 번째. 이것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뭐 지목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목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관리라는 문구는 무슨 뜻이냐면 계획하는 관리는 이 관리는 효율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토지들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토지들이니까 이거는 이 안에 들어온 토지는 무조건 어느 쪽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을 이 지목들은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맞아요.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토지는 전부 다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목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관계없이 무조건 효율적 관리 토지가 돼야 돼요. 이거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때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계획서는 뭐냐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토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때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이러한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말로 못 외우셔요. 그래서 그림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이때 이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입니까? 보통 6,0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 지적도는 보통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인데 도시지역은 대부분 6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의 축척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죠. 그렇죠. 축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도면이 좀 더 정밀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적도가 훨씬 정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기 위해선 측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더 정밀하게 등록해야 되고 경계도 더 정밀하게 등록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측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축척의 도면에서 대축척의 도면으로 바뀌니까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경계가 구해지겠죠. 보다 정밀한 좌표값이 구해지겠죠. 보다 정밀한 경계와 좌표값을 가지고 보다 정밀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보다 정밀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것이 구해지면 이제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뭐라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그래서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구해지면 토지대장에 그 면적을 등록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면적을 등록 전환이 된 면적이라고 불러요. 요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 요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등록이 전환된 면적.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새로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기존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얼마냐면 10,0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이때는 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요 면적을 요 면적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즉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을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나요. 저거는 내버려 둡니다. 왜? 차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10,0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는데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10%나 되죠.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거를 고칩니다. 얼마로? 11,000제곱미터로.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하게 됩니다. 11,000제곱미터로. 즉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만 차이점이 있어요. 되셨을까요? 직권으로 정정하냐? 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 더. 소유자는 임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겠죠. 소유자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A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토지 등기부도 있겠죠. 토지 등기부도 있을 겁니다.
토지등기부 갑부에는 소유자가 B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B로. 그러면 여기 토지대장의 소유자는 누구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A, B, B. 이유는 등록 전환의 개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내용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기는 거예요. 따라서 등록 전환의 개념에 의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만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부라고 했죠. 등기부가 규정되니까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나중에 바꿔줘야 돼요. 소유자 변경 절차를 통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그러면 책을 보시면 84쪽에 등록 전환 신청이 나와 있는데 이 등록 전환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옮기는 것은 등록 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요쪽 지목에서 요쪽 지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웠네.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전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때는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목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무조건 등록 전환을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원칙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소유자가 60일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첨부서면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네, 면적 결정, 네,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이 나오는데 분할도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 여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합병은 합병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합병 요건이 구비돼야지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합병할 때 필요한 요건. 첫 번째, 합병 요건의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왜냐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필지가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 소, 지, 축, 등.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지목이 다르다면 합병할 수 없을 테고 집안이 연속적이지 못하면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축척이 달라도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등기 여부가 달라도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얘기해요. 처분 제한 등기. 또는 뭐가 있느냐면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이 저당권 등기 중에서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 혹시 민법에서 공동저당 공부하셨습니까? 아직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이건 나중에.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요게. 그래서 민법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실 텐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이따 설명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합병 제한 사유. 설명은 좀 이따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면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죠.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명복이라는 분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고 10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소유자가 이명복이라는 분이고 이 토지도 소유자가 이명복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서울이 주소지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부산이 주소지입니다. 서울의 주소지인데 지금 좀 차가운 건물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소지가 다르죠? 소유자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니까 여기 소유자 동일할 것 이 요건에 합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따라서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다를 때는 합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아야지만 합병이 가능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가 있었죠?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런 뜻인데요. 예전에 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가 도로고요. 도로고 여기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 100번지 토지는 소유권이 갑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1번지 토지는 갑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도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주소도 다 같아요. 소유자가 같죠? 100번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지분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갑은 4분의 3, 을은 4분의 1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은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쪽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갑은 7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을은 7분의 5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소유자가 동일하죠. 하지만 공유 지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한 이후에 공유 지분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네? 협의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협의가 없을 때. 이게 만약에 면적이 똑같고 가치가 똑같다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면적이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면. 그런데 면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죠. 이쪽은 도로변이니까 비쌀 테고 이쪽은 맹지니까 쌀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갑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비싼 토지 쪽에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져 있으니까 내가 합병 이후에 지분을 많이 갖겠다. 맞아요. 을은요, 넓은 토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합병 이후의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갖겠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합병 이후의 지분은 결정이 안 될 겁니다. 협의가 없다면, 그렇죠. 따라서 공유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민법에서 이런 거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지분의 개념을 좀, 공동소유, 공유,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민법 공부할 때 이 공동소유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공동소유가.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네? 옛날에 공부할 때 저는 공유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근데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의 논문집을 보면서 이게 딱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어떤 분이었냐면 사시에 붙었는데 판검사를 안 했습니다. 수석인데도. 그리고 대학교 가서 교수를 하셨어요. 변호사 자격증은 있겠죠. 그리고 그때 노무현 때인가 대법관으로 가셨습니다. 판사 경험이 없는데도. 대법관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1인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분인데 그분의 논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토지는 갑과 을, 병이, 정이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지분의 개념이 뭐냐면 이 물건이, 이건 토지니까 부동산이겠죠. 이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사람으로 치면 원자 단위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이 점들을 확대를 해보면 모든 점들을 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 을, 병, 정. 모든 점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점들을 확대해보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지분의 개념이다 라는 내용이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이 부동산 전부에 있습니까? 전부에 있는 겁니다. 을이 가진 지분도 이 부동산 전부에 있는 겁니다. 병이 가진 지분도 이 부동산 전부에 있습니다. 정이 가진 지분도 전부에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갑이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갑이 위치에 누구로 바뀌면 됩니까? A 이렇게 바뀌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 을은 정으로 하죠. 정은 다시요. 요 을은 자신의 지분을 B에게 맡겨놓고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요 을은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요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요 지분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겠죠. 누가 배당을 받았냐면 C가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C가 배당을 받으면 요 을이 가진 지분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경락을 받은 자가 들어가면 돼요. C. 되셨을까요?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병은 정을 하죠. 정은 D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느냐. 따라서 요 B는 정의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의물권이죠. 사용 권능이 있죠. 그렇다면 요 B는 을이 가진 지분, 정이 가진 지분 여기만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따라서 지분은 용의권 설정이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내용이 양창수 교수 논문집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공동 소유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99%가 다 저절로 해결이 돼요. 요게 지분의 개념을. 그러면 요 위를 보겠습니다. 위. 그러면 모든 점들은 요 값은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요 네 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 안에는 전부 다 값. 그 다음에 을이 하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들도 전부 다 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합쳤을 때 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값 4분의 3, 을 4분의 2. 지분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이 모양이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합병한 다음에 지분 결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공유지분이 동일해야지만 합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의 토지끼리 바깥의 토지끼리만 합병이 허용이 돼요. 요거를 이해하실 건데요.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 거니까.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축척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뀌고요.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 보통은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바뀝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됐으니까 축척이 600분의 1에서 이제 500분의 1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적도가. 그렇죠. 이쪽은 축척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600분의 1 지적도를 유지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쪽에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쪽에도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둘 다 갑소유예요. 갑은 자신의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축척이 다르니까.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집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이고 축척변경 시행지역이 아니에요. 이쪽만 축척이 바뀌었죠. 그러면 축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합병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축척이 다르니까. 요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합병이 될까요? 두 필지 토지 둘 다 을이 소유하는 토지나. 되겠죠? 왜? 축척이 동일할 테니까. 맞아요. 이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병소요.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끼리, 바깥의 토지끼리만 합병이 허용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출제가 잘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볼 거예요. 요거. 원래 민법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예요. 소유자는 둘 다 갑입니다. 갑이 둘 다 소유권을 가진 상태예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권 등기를 을은 한 상태입니다.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그러면 갑은 소유자니까 자신이 소유권이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만약에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합병이 돼도 이 을의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라서 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임차권도 마찬가지겠죠. 네.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을의 권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권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역권을 좀 보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지역권을.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이고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을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지역권 등기를 하면 이때 지역권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를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지역권. 민법에서 통행지역권 공부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건데 아직 없으신 하지 말까? 이걸 뭐라 불러요? 답이 나왔습니다. 승역지. 이 승역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받들 승자예요. 요 역은 역할이란 뜻입니다. 지는 토지란 뜻이죠. 이쪽 토지를 통행로를 제공해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승역지라고 불러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승역지. 이쪽 토지는 이제 이쪽 토지를 사용한 자는 여기 통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라고 불러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승역지는 토지 전부이어도 되고 그리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돼요. 만약에 일부라고 한다면 이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일 때만 이게 승역지가 전부일 때만 유역지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 인접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99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 두 필지를 합칠 수가 있느냐? 합쳐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승역지는 이 한 필지 토지의 일부였다가 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로 바뀔 뿐입니다. 승역지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역지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역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인접 토지가 있고 여기는 102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 그러면 지금 유역지는 요 토지만 유역지였죠. 그런데 이것을 합병을 하게 되면 유역지가 전부에서 뭐로 전환이 됩니까? 일부로. 이 합병이 되면 이게 전체가 한 필지가 되죠. 유역지는 요 부분만 유역지죠. 그러면 이 유역지가 전부에서 일부로 바뀌게 돼요. 합병이 이루어지면. 되셨나요? 그런데 유역지는 절대로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승역지는 합병할 수 있지만 어디 갔어? 승역지 토지는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역지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를 않아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 줬지? 다시 그려야 되겠네.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되는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하고 100번지, 101번지 갑소유. 갑이 을에게 이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101번지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에게. 그러면 100번지와 101번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100번지 갑, 101번지 갑. 그렇죠.
둘 다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합병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을의 가등기 권리는 요만큼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가 있는 거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을은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문제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아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이 돼버립니다. 뭐 때문에? 합병 때문에. 그러면 갑의 합병 때문에 을의 가등기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법에서는 이 가등기 권리가 된 부동산은 합병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셨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당권 실행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부터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 권리는 필연적으로 가등기 권리 다음에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 절차로 넘어갈 테고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겠죠. 그 자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100번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을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됐을 때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아요. 되셨나요?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당권 등기는 소멸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을의 권리가 침해되죠. 따라서 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을 명의로 환매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이 환매권은 민법에서 동부하실 테고 등기법에서 동부하실 텐데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자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을의 환매권도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면 합병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처분 제한 등기도 마찬가지고 지역권 등기는 아까 설명이 됐고 결국은 요 세 가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등기가 뒤따른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권리들은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럼 합병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표정이 알듯 말듯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니까. 되셨나요? 네. 일단은 이 정도만 보죠.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합병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책을 보겠습니다. 합병 신청 나와 있는데 다 줄쳐져 있죠? 네, 그러면 합병할 수 없는 토지만 확인을 합니다. 먼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환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맞죠? 2번을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외의 체크하십니다. 왜? 그러면 요 아래쪽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게 되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같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여기도 갑소유 이런 뜻이에요. 소유자가 동일해야지만 합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을 때 승역지 합병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고 했죠. 네.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을 때 그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이걸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이라고 돼 있죠. 거기 밑줄 치시고 등기원인 연월일이란 표현이 있죠. 등기원인 연월일이 동일할 때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동일할 때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접수번호도 같으면 이건 창설적이라고 부릅니다. 접수번호가 같을 때를 창설적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을 뭐라 부르겠습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민법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동글뱅이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르죠. 한 필지 성립요건 구비했습니까? 아니요.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2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한 필지 성립요건 구비했습니까? 안 했죠. 합병할 수 없습니다. 3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한 필지 성립요건 구비합니까? 안 했죠.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4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네 필지가 있는데 이 네 필지는 다 소유자가 동일해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네 필지 전부 다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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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지목이 같다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지목이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자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토지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대로 바뀔 예정인데 합병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하면서 네 필지에 대한 합병을 신청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할을 같이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대지로 바뀌는 그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같이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세 필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합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단서 규정을 보십니다. 보시면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현재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될 예정이어서 분할 대상인 토지인 경우 그때는 전체에 대한 합병은 안 되겠죠.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합병할 수 있다. 합병을 신청하면서 이것만 분할을 따로 신청한다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병 신청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5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공유지분이 다르다면 합병 이후에 공유지분 결정에 문제가 발생하죠. 주소가 다르다면 소유자가 다른 거죠. 이거는 동명이인이에요.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6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바깥에 있는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져요. 따라서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외우시는 건 힘들어요. 차라리 저 5개를 외우는 게 훨씬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큐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축척 변경부터 진행할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1, 2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줄까지 다 쳤어요. 그거를 다 설명을 해버리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한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이 불토인데 네? 저 이제 메뉴를 바꾸려고요. 메뉴를 일단은 목살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양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안주 없는. 네? 양주 싸요. 나폴레옹 이런 거.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